자, 보겠습니다. 자, 14쪽에 33번 할 차례 맞지요? 자, 숙주병인 환경이 평형을 이루면 건강하되. 이것만 갖고도 힌트 나오죠? 뭐예요? 생태학적 뭐예요? 답은 2번. 자, 34번도 좀 볼게요. 생의학적 모형인데요. 옳은 것은이에요. 자, 정신과 신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없다는 건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질병을 주로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의 이상으로 해석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3번 요 생약적 모형의 단점이 뭐였었어요? 만성태행성 질환을 설명하는데 조금 부적합하다. 왜냐면 만성태행성 질환은 세균이 없어도, 병인이 없어도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번째 보시면 지역과 문화가 다르면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는 특수성이 아니라 뭐예요? 지역과 문화가 달라도 항상 이거는 아픈 거야. 항상 이건 안 아픈 거야. 라고 딱 구분한 거잖아요. 결국 지역과 문화가 달라도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같다는 일반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문장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다시 반복해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35번은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36번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7번. 요게 2011년에, 그리고 38번도 2011년에 딱 한 번 나오고 여기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UHEALTH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 UHEALTH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UHEALTH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단말기를 통해서든 내가 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걸 UHEALTH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꼭 아파야지만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도 내가 관리받을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꼭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도 진찰받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요새는 요거 벌써 이미 조금 간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꼭 굳이 병원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갖고 약 처방해 주는 데가 또 있다면서요. 그래서 요거 요새 뭐 사기도 많아서 좀 조심해라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면 거기에 있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달만기로도 뭐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집에 혹시 냉장고 앞에 화면이 있는데 화면 터치가 가능한, 이것도 단말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도 내가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의사랑 뭐 진찰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유헬스의 시대가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헬스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게요.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 의료 활성 사업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 중에 IT 기준 의료 서비스 접속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게 2011년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답은 4번인 거고, 그 다음 38번 볼게요. 이런 건 교육청에서 좀 자주 나오긴 하던데, 전 세계의 국제질병의 분류를 통일된 기준으로. 근데 보세요. 전 세계 질병의 분류를 통일된 기준으로. 그럼 밑에 보시면 보기 중에 답이 나와요. DRG 하면 진단명 기준 환자군. 그다음에 ICD 국제질병 분류. 그럼 답은 2번 아니야? 그래서 보기에 문제 잘 읽다 보면 보기에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제질병 분류하면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진단을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미국에 가서도 이런 경우는 고혈압으로 진단해 라고 질병의 진단을 통일시킨 거죠. 이걸 우리 그 국제질병 분류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기점으로 만든 게 거기 해설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국제질병 분류는 1번 UN과 WHO의 지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KCD라고 합니다. KCD는 여기에서 만든 ICD를 골격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용어종을 수정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거를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여튼 2011년에 나오고, 특히 교육청을 어플라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교육청은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역사적 발전 단계, 질병 발생서. 맨 처음이 정영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 감염설 시대, 세균설, 그러니까 세균설, 그 다음에 탈미생물학 시대. 답은 2번이죠. 이런 거 뭐 대놓고 나오니까 대놓고 맞아주셔야지. 자, 40번 리벨 클락 드디어 나왔습니다.
2차적 예방이야. 2차적 예방. 우리 심심하니까 다 해볼까 합니다. 자,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적응 훈련이야. 그럼 이거는 재활 아니에요? 3차. 독감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맞는다? 요거는 뭐예요? 예방접종 맞는 거.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1차 예방이 되는 거죠. 자, 폐암 환자에게 금연을 하도록 해라. 이거는 뭐예요? 악화 방지를 위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성기고 2차 예방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조깅을 권유한다. 요게 이제 그 맨 앞에 비병원성기. 그러니까 1차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 자, 41번입니다. 자, 요거 올바르게 짝 떼어진 거. 비병원성기 하면은 제일 처음. 이건 환경위생 개선. 아, 2차가 아니라 1차인데. 1번 틀렸고. 그러면 조기 진단하면은 불연성 감염기잖아요.